네, 이제 2025년 11월 12일 금융 스터디 시간이고 이제 저희가 그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약간 통계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 해서 뭐 충분 통계량 지수적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다시 정보 기하로 돌아가서 약간 그 정보 기하 이야기 특히 이제 그 EM 알고리즘 논문 제목이 The EM Algorithm in Information Geometry 이거 약간 논문에서 나오는 여러 어떤 그 정보 기하의 개념들, 뭐 커넥션, 뭐 듀얼 커넥션이라든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냥 일반적인 정보 기하 내지는 일단 미분 기하 맥락에서 좀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다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발표를 누가 먼저 하면 좋을까요? 대표를 일단은 그 제가 이동욱님 먼저 하는 게, 먼저. 네. 네, 좀, 약간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좀 먼저 하는 맞아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혹시 그, 약간 엔지니어를 위한 미분기하 레코드 혹시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1강하고 2강에서 커넥션 해가지고 뭐 바이리네어한 뭐 그 드레베 뭐지? 미분 속성 그쪽 약간까지는 봤었습니다. 기하 해석학 쪽에서 봤던 내용과 좀 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하학습 레코드를 본 적이 없긴 한데, 뭐 약간 다 내용이, 비슷한. 뭔가 다른 내용이 비슷한데 살짝씩 다르지 않을까. 그, 채널에 또 약간. 정보기하 레코드 있던데, 네. 거기서도 약간 비슷하게 다뤘던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약간 이것저것 참고했는데. 네. 아마 많이 불안전하지만 일단 제가 이해한 바대로 좀, 좀 제가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일단 좋습니다. 저희가 그 보려는 그 EM 알고리즘인 지오메트리를 보면 약간 뭐 그 E 지오대식 아니면 뭐 M 지오대식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지오대식이라는 게 제가 적진 않았지만 뭐 약간 이런 그 공변 미분이 0이 되는 어떤 그 직선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는 이 그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지오 대식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커넥션이라는 게 무엇이고 여기 보면 커넥션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이제 사실 두 개가 주어지기 전에 커넥션이 한 개 주어졌을 때 어떤 게 무슨 음. 상황인 것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그래서 약간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에서 이게 뭐 Basics of Differential Geometry라는데 한번 이해한 바대로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그 매니폴드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M은 말 그대로 어떤 공간 자체 뭐 구 같은 거를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G가 저희가 계속 봤던 리마니안 매트릭
음, 그리고 여기 데이터로 쓴 게 그 어파인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레비스 비타 커넥션이라는 거는 어파인 커넥션의 일종인데 좀 더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매니폴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뭔가 공면이 있고 거기에서 네, 그 접평면을 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점 P에 대해서 접평면을 TP라고 쓰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매트릭의 역할은 이 TP를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로 보는데 음, 네,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여기 어파인 커넥션이 주어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코베리언트 코베리언트 데리베티브 오퍼레이터로 사용이 된다는데 음, 이게 이제 그 벡터장을 벡터장끼리 벡터장을 기준으로 미분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흔히 말하는 벡터장의 예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방향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네, 여기 좀 뒤에서 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뭐 패러럴 트랜스포트랑도 관련이 있다고 하고 제가 이건 이해를 못했고 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지오데식이랑도 음, 어파인 커넥션이 관련이 있습니다. 즉 어파인 커넥션이 하나가 정해지면 네, 여기 뭐 인트리식 커버처 앤 토르션까지 이 네 개가 전부 정해진다. 공변 음, 미분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약간 평행 수송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오데식의 모양, 인트린식 커버처 앤 토르션, 공유리까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T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네, 공면이 있고 아, 네, 여기 공면이 있고 여기에 뭔가 접평면이 있을 때 이 이 TP라는 거를 이게 이제 합집합 기호라 가지고 P에 대해서 전부 네, 모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약간 요거의 TM이라는 거의 약간 구조는 실제로 이거 튜플인데 앞에는 그 점이 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점에 해당하는 접평면의 벡터가 온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 뭐 접평면 하나 있으면 여기 뭐 벡터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탄젠트 번들이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번들이 다발이잖아요. 왜 다발인가 했더니 아마 이게 그 벡터들이 여러 개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서 다발이 아닌가 음, 그런 이름이 붙은 거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스무스 벡터 필드라는 X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P 하나에 V가 엄청 많이 해당될 수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점 하나를 딱 정했을 때 이제 여기서 P, V를 딱 하나 정하는 함수를 스무스 벡터 필드라고 한다는데 약간 예를 들어 이제 뭐 여기 접평면이 있으면 여기 벡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딱 이거를 정하고 여기 접평면에서는 딱 요거를 정하고 음, 그래가지고 점 하나에 약간 그 벡터 한 개가 대응이 되니까 벡터장이다라고 하는 거 같고 아, 네,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의 그 스무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무스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음, 여기서 이게 약간 쓱 움직이면 이것도 쓱 움직이고 네. 음, 뭐 아마추어 같은 성향인데 그렇고 여기 이제 뭐 네, X가 여기 스무스 벡터 필드 예시로 이제 X1 방향으로 편미분하는 것을 네, 예시로 삼는다는데 왜냐하면 이제 약간 점 하나 정해지면 사실 X1 방향으로의 미분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제 벡터가 하나 딱 정해지고 그리고 약간 아마 레코드에서 나왔겠지만 그 벡터랑 편미분을 약간 같게 보는 네, 그런 네, 컨벤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어쨌든 요것도 하나의 벡터를 어사인하는 하나의 네, 하나의 점에 대해서 벡터를 어사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로컬 코디네이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 벡터를 다시 어떤 이 접평면에 있는 접평면에 있는 기저로 저희가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여기서 약간 원래는 이런 시그마가 있는데 미분기하에서는 제 생각에는 시그마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약간 이렇게 시그마를 생략하는 노테이션을 쓴다고 하고요. 음,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뭐 XI라고 하는 거는 그 일종의 좌표가 되겠고, EI가 이제 기저가 되는데, 네, 네. 이제 이 기저를 실제로는 기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음, 벡터랑 편미분이랑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컨트라 베리언트 이거 E인가 A인가 모르겠어요. 컨트라 베리언트 네. 벡터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요거랑 이제 대비되는 걸도 안 적었는데 코베리언트 벡터 컴포넌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음, 이제 약간 그 얘랑 수직이 되는 약간 얘랑 듀얼 그 네. 선형대소 말하는 듀얼 개념이었던 것 음, 같은데 잠시만요. 초이스. 음. 약간 그 여기에서 그 선형대수에서 말하는 그 듀얼을 이용해서 또 다른 뭐 그 좌표계를 다른 베이시스를 가져오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약간 그 내용은 일단 우선은 뺐습니다. 아마 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고요. 여기서 저희 이제 매트릭 텐서는 실제로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약간 여기서 이게 그 논문에 있는 그대로 가져온 건데 그 네. 약간 궁금했던 게 사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이너 프로덕트는 어디서 온 이너 프로덕트인가 이게 되게 음, 궁금했었는데 이 이너 프로덕트 정체가 그냥 그 G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이미 G라는 게 주어져 있고 네. 이 G라는 거의 엘리먼트는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음, 그리고 사실 이 매트릭 텐서라는 거는 그리고 결국 P에 약간 디펜드가 되는 게 왜냐하면 네. 저희가 보는 여기 EI, EJ라는 게 사실 로컬 코디네이트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여기 그 그림에서 보면 이 점에서의 어떤 E1, E2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 점이 달라지면 달라지니까 P에 디펜드하는 음, 값이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매트릭 텐서가 좀 그 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파라미터 항이 류마니안 매트릭 안에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매트릭,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쓸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매트릭 텐서 필드 G라는 게 좀 뭐 길게 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무스해야 되고 여기랑 여기서 약간 뭐 어쨌든 스무스한 것만 보는 것이고 음, 여기 그다음에 symmetry positive definite bilinear form이다. 뭐 요거는 내적이니까 당연히 포지티브 데피니트 해야 되고요. 시메트리가 아니라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바이리니얼 폼 왜냐하면 여기 결국 입력을 두 개 받으니까 바이리니얼 폼이 네.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탄젠트 번들 저희가 봤었던 여기 위에서 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여기 그 접평면 위에 있는 하나의 접평면 위에 있는 UV에 대해서 이제 GUV가 0 이상이어야 하고 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세팅이 약간 제일 많이 되지는 세팅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파인 커넥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제가 레코드에서 본 걸로는 가장 크게 하는 과정이 여기에 그 점마다 접평면이 다른데 이 음, 접평면의 P랑 Q가 다르다면 이 접평면이 약간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매니폴드 위에 있는 약간 서로 다른 두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커넥트하기 위해서 커넥션이라는 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제가 점점 이해를 못 하는데 어쨌든 어파인 커넥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그걸 위해서 어파인 커넥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파인 아, 커넥션이라는 그러니까 거는 네네. 저희가 이때까지는 약간 TPTQ를 다 약간 뭐라고 독립적인 것처럼 이제 겹치지 않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거를 연결을 스무드하게 뭐 해주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커넥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이제 그 매니폴드 위에 그 CT라는 곡선이 있다고 하면 매개 네. 곡선이 있다고 하면 이제 네, 그거를 이제 그거 사이를 이동하면서 이게 약간 뭐 패러렐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음, 못해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커넥션이 그래서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유일하게 딱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어파인 커넥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봤던 뭐 그 이거 TDX 같은 그 네. 벡터 필드를 두 개를 원소로 받고 네, 네, 요게 이제 그거고요. 이게 곱집합이고요. 그래서 이 곱집합에 두 개를 받아서 또 다른 벡터 필드를 내보내는 그런 거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그 성질들이 있다는데 그래서 약간 요게 이제 그 프로덕트 룰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게 약간 구체적인 예시를 좀 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음, 저도 약간 앞에서 보고 오긴 했는데 이게 그 어떤 상수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리네어하게 나오고 어, 맞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약간 다루는 걸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프로덕트 룰이랑 체인 룰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약간 미분처럼 다루기 위해서 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프로덕트 룰이 아니라 체인 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얘는 네. 프로덕트 룰 아닌가요? 얘는 체인 룰인가요? 얘는 아니다. 프로덕트 룰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프로덕트에 네, 맞았을 겁니다. 네. 체인 네. 룰은 있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체인 룰은 근데 없긴 했어요. 말이 없긴 했는데, 약간 그 어느 영상에서 이게 한번 아마 네. 언급을, 여기 앞에 거 미분해서 네, 이게 그 뭐, 네, 이게 아마 뒤에 거 미분한 거에도 들어가고 네, 네, 앞에 거 미분한 게 이렇게 들어가는. 왜냐면 x가 이제 뭐 d, dx 같은 거였으니까. 음, 네. 그래서 이게 아마 프로덕트 룰이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음, 네. 자, 약간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 이건데,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퍼의 심볼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기저 벡터였죠. 이거 기저 벡터 두 음, 개끼리의 이제 그 공변 미분은 중요한 건 요거의 어쨌든 그 같은 그 저평면 위에 있으니까 네, 여기 새로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그 같은 저평면 위에 있어야 새로 나오는 벡터장도 결국 그 저평면 위에 있어야 할 텐데 음,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거에 대한 뭐 그것도 어쨌든 새로 나오는 것도 어쨌든 어딘가 있어야 할 텐데 그거 거기에 있음 만약에 그 같은 저평면에 있으면 그것도 다시 베이시스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붙는 개수가 크리스토퍼의 심볼이라고 합니다. 음, 이게 네, 여기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전미분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네요. 전미분과 뭐 프로덕트 룰이랑, 뭔가 어쨌든 미분의 개념을 일반화한 거니까 네, 어, 잠시만요. 아니네요. 네, 제가 잘 물어본 줄 알았는데 안 물어봤었어.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실 약간 일반적인 X 같은 것도 사실은 뭔가 F1에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그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할 테니까. 이거 2차원인가? 여기 그 참고로 D라고 쓴 거는 이거 그 매니폴드의 차원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프로덕트 룰 같은 거 아니면 다 리니어하게 빠지니까 결국에는 그 저희가 막 X, Y 같은 거를 계산할 때도 결국에는 이 베이시스들 사이의 공변 미분만 계산하면 결국엔 모든 함수의 그 공변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약간 요거만 알면 이제 공변 미분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이제 반대로 음, 저희가 이제 커넥션을 몰라도 이 크리스토퍼 심볼만 가지고 있으면 네. 그대로 이제 커넥션이라는 걸 복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음,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비시비타 커넥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비시비타 커넥션은 어파인 커넥션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음, 어, 네. 음, 잠시만요. 오, 제가 논문에서 그림 하나 좀 빨리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네, 공식을 하나 가져와야 돼서. 음, 펀더멘털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분이 Fundamental Theorem of Riemannian Geometry라고 불린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약간 계속 설명드리면 이제 레비시스타 커넥션이라는 거는 그 어파인 커넥션인데 약간 두 가지 성질을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네. 매트릭 컴패티블 하다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G가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음, 네,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게 G랑 잘 호환이 되는 그런 성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음, 어, 이건 조금 더 네,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거 딱 잠시만요. 저 애초에 좀 잘못 쓴 것 같아서 브리좀 만들 그러게요. 약간 뭔가 균형이 안 맞는데. 자변에도 앞핀 커넥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건 상관이, 음, 아니요, 제가 제대로 썼네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맞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결국에는 아까 보셨듯이 이런 x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음, 네, 요게 성립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베이시스로 보면. 그다음에 그 토르션 프리라는 것, 약간 꼬임이 없다는 거는 공변 미분 요 값이 네, 이가 리 브라켓과 같다는 성질이라고 음,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정리는 이제 그 레비시비타 커넥션이라는 게
이,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어떤 그 어파인 커넥션인데 그게 이제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던 그 이 크리스토펠 심볼을 구하는 이 공식도 레비시스타 커넥션 하에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것도 약간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레비시스타 커넥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넥션이랑 크리스토펠 심볼이랑 일대일 관계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약간 요거 티어럼에 대한 프루프까지는 아닌데 레비시스타 커넥션이 실제로는 이런 네, 이런 식으로 그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게 결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게 보시면 다 여기 뭐 리브라켓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연산하는 거 네네. 정리해서 쓴 거니까 네, 그걸 이제 고렸을 때, 네, 그 우변에 보시면 실제로 여기 그 G랑 뭐 여기 뭐 리브라켓이나 혹은 뭐 그거의 뭐 도함수, 네, 음, X 뭐 G, Y, Z.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그 따로 추가적으로 커넥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그냥 이미 G나 이런 건 다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게 또 유일하게 결정된다. 어,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요게 이 레비시스타 접속이 1만 기하에서 사용하는 그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네. 이제 앞서 약간 대강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봐야 하는 거는 컨주게이트 커넥션 매니폴드라고 MG에 요거에 요거에 스타가 붙는다고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약간 이제 뭐 더 나아가지고 이거 커넥션 대신에 약간 큐빅 텐서라는 게 주어진 것도 쓴다고 하고 음, 뭔가 좀 되게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쓰는 이거 그 데이터랑 그 데이터 스타가 있으면 그 데이터 스타는 이제 뭐 여기 있는 거는 그 꼭 그 톨전 프리가 잘 그 무조건 톨전 프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두 개 음, 다 보장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단 제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음.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네. 네, 걱정이네요. 한,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 저번에 했던 거에 약간 연장선으로 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약간 그 E 좌표계와 좀 M 좌표계가 좀 뭔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해봤고요. 일단은 시작은 저번에 했던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은 좀 저번이랑 같은지 모르겠는데 좀 통계학적으로 표준적으로 이제 쓰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추럴 파라미터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충분 통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분산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는 상수 취급해버리고 뮤만 남겨서 이제 보면은 얘 상수니까 앞으로 다 빠지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위와 같은 형태로 정규분포를 위와 같은 이제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는 충분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좌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 충분 통계량의 기대값을 통해서 이제 그 좌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같은 경우는 x가 이제 충분 통계량이다 보니까 이제 기대값 취하면은 정규분포니까 뮤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이 좌표계에서 약간 좌표 축으로 사용하는 변수와 단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M 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 내추럴 파라미터를 이제 좌표계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 건데 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게 통째로 그 이제 좌표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제 둘 다 이거 1차원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시그마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뮤에 대해서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어, 이제 저희가 좀 익숙하게 쓰는 거는 1이랑 뭐 5가 이렇게 해서 이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M 좌표계에서는 이제 시그마 제곱분의 1, 시그마 제곱분의 5, 뭐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좀 배수 관계로만 좀 관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제는 뭐 별로 그렇게 약간 좋은 예제는 아닌 것 같아서 2차원으로 좀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정규분포 한번 도구봤고요. 그래서 충분 통계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제 2차원이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 x와 이제 x제곱 1차 정률과 2차 정률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음, 이제 내추럴 파라미터는 얘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로그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좌표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여기에다가 뮤와 유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달면은 정규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이 좌표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1, 하고 분산이 4인 그런 정규분포로 이렇게 점을 찍는다면은 1,5에 찍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n 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 내추럴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이제 서술하는 좌표다 보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뮤랑 이제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적히게 되고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125가 음, 이제 그 좌표 값이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좌표계에서의 움직임이 M 좌표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타날까가 이제 되게 떠올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움직일 때 좀 직각으로 움직이게 해줘서 이렇게 제가 수평으로도 움직여보고 수직으로도 움직여봤을 때 얘는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그런 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팅은 이제 여기를 그뮤 1을 이런 식으로 잡고 그래서 이 좌표계에서 이런 세팅을 잡은 다음에 얘를 통해서 이 움직임을 관찰을 하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뮤 2와 그러면은 그 내추럴 파라미터 사이의 대응 관계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내추럴 파라미터 1에 대해서 이 좌표축에 대응하는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함수를 식을 잘 정리하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실제로는 좀 t에 대해서 이상하게 쓴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뭐 이런 값이 나오고 대충 점 찍으면서 봐 보니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위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로 나타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움직이나 봐. 그래서 이 좌표계에서의 직선의 움직임은 M 좌표계에서는 곡선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좀 저희가 의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날 이제 이런 EM 알고리즘 할 때 뭐 듀얼 플랫 이런 얘기를 아, 맞습니다.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디가 플랫인 거지? 그거 왜 듀얼인 거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좌표계를 뭐 어떻게 잡든 웬만해서는 다 곡선으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이게 그 플랫하다는 거의 정의가 그 결국에는 그 커버처가 0인 거를 플랫하다고 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네. 근데 그거를 계산을 그러면은 해봐야 되려나. 네. 근데 커버처가 또 0인데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계산에서는 그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가우시 그 리만 매트릭을 사용했었잖아요. 피셔 매트릭으로. 네네.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좀 약간 뭔가 물음표가 이제 떠 있는 좀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방금 이제 좀 설명해 주셔서 아핀 커넥션에 대한 좀 이해는 풀린 것 같아요. 왜 듀얼이라고 할 것 같냐면 뮤와 뮤 제곱 시그마 제곱을 해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좌표기 기준으로 내추럴 파라미터를 하면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여기가 나오고 뭐 반대로 하면은 여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서로가 돌아갈 수 있게 음,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의문이 있었고요. 그또 다른 관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 좌표계 같은 경우는 어 보시다시피 뮤 제곱이고 시그마 제곱이어서 그 양수만 된 데다가 뮤와 둘 다 여기 뮤 E1과 뮤 E2가 둘 다 이제 뮤에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제 한쪽 그 안 되는 구역도 있다 알투상에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음, 어 그 여기 위에서 측지선을 그을 때 항상 직선으로 이제 이렇게 그어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좀 오목해서 어쨌든 다 그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오목했으면은 저 이렇게 안 잡으면 되는, 실제로는 네. 네,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없이 다 되고 측지선이 좀 지오대식이 직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이 아핀 커넥션 기준으로 이제 직선인 지오대식이 직선이다라고 해서 또 뭔 소리지 하고 그래서 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극좌표 예시를 좀 돌아가 봤습니다. 결국에는 아핀 접속에 대한 이해를 해야 저게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핀 접속을 좀 이해하기 위한 극좌표를 한번 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x, y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너무 익숙하게 r,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좀 되게 뭔가 많이 해서 구도해보고 막 이랬어서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교좌표계에서는 한 점을 표현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좌표값을 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칼라가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베이시스가 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베이시스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얘가 1,0, 0,1 같은 거니까 0,1이니까 미분하면 0이 나오는 이제 그런 친구였죠. 그래서 제가 알코마 세타로 이제 좌표기를 돌려서 이제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싶었을 때 이렇게 하고 싶었을 때 그, 음, 이제 기저 벡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사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지는 저희가 이 px 같은 경우를 이제 r로 미분해서 얘를 이 탄젠트 벡터를 이제 기저로 쓰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기저 벡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못을 좀 애매하게 표기를 했는데 실제로 R이 다 지워져서 유닛 벡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돼서 아마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마 이 세타일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근데 기저 벡터 같은 경우가 상수가 아니게 되잖아요. 이제 네네. 이런 다 똑같은 벡터가 아니라 여기에서 기저를 잡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약간 조금씩 다 이것들 돌아가게 되는 이제 로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로컬 코디네이트를 이제 잡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미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고 여기 위해서는 어, 좀 예시를 한번 좀 잡고 싶었는데 가속도를 좀 가져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했었던 거는 그냥 두 번 미분해서 x 프라임 t, y 프라임 t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점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정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는 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x 직교좌표기에서 x, y가 되고 얘를 이제 각각 x랑 y 대입해서 바꾸고 그러면은 이렇게가 그냥 이 r이니까 r, 2r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r 위에서 다시 기술하려고 이제 해보면은 속도부터 구해서 전에 봤을 때 얘는 그냥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제 얘 그대로 나오는 고배 미분 그다음에 얘는 der dt 이제 여기를 미분해 줘야 되는데 여기가 der dt가 실제로는 그 이제 er이 코사인 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보니까 그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 이런 구조니까 네네. 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r로 미분할 건덕지가 없어서
여기가 빵이어가지고 지워지고 딱 이것만 남고요. 여기에서는 파티션 기호를 안 썼는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음, 있을 것 같으니까. 음, 하고 이제 이렇게 적은 친구는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이 세타 이런 식으로 나와서 dr을 d 세타로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제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얘 자체가 그냥 2의 세타니까 정리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좌표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쪼개서 쓰고 여기를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계산한 부분에서 원래 구해지는 거랑 좀 어디가 다른 포인트가 나오냐면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여기가 그 위에서 직교좌표계 같은 데서는 빵이 되는 친구였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 값들이 빵이니까 그래서 직교좌표계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0이 돼서 없어지는 친구였는데 실제로는 이것들만 저희가 계산을 해줬으면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0이 아니니까 나와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정리하고 ER과 E스타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을 이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 일종의 이제 보정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자, 이것까지는 사실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면은 이제 V 자체가 일종의 벡터 필드가 되고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그 V에 대해서 다시금 T로 미분을 했었을 때 음, 실제로는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T에 미분하면서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여기 같은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음, 네. DER, DT를 이제 실제로 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R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세타에 대해서도 편미분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D 세타의 DT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실제로는 크리스토퍼 심볼을 이제 계산하는 거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예시를 좀 더 보면은 크리스토퍼 심볼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미분을 통해서 약간 기저를 만들어내는 거를 봤었는데 옛날에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약간 이쪽 그때 내적을 통해서 계산을 했었을 때는 또 이제 다른 그 선형대 수학의 방식을 통해서 이 축의 비틀림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결국에는 선형대 수학과 이제 미적분학으로 좀 설명이 되는 그 자코비안 요소들이 매트릭스 가지고 네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 부분을 좀 예시로 좀 더 파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를 하게 되면 좀 크리스토퍼 심볼에 대한 좀 이해가 생기고 음,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그 이제 사실 여기에서 또 이제 결국 점을 옮겨가면서 이제 이런 어떤 로컬 코디네이트를 잡으니까 좀 앞인 접속을 좀 확인하기 좀 좋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좀 구체적인 세팅에서 보면 계산을 볼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저도 막 네, 좀 더 약간 추상적인 계산도 재미나게 좀 던져줬었는데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물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막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도 물리를 배우는 경험, 전 사실 고등학교 때도 물리를 안 배워서 음, 참 물리를 이제 막 그 쓰신 뭐 코리올리 가속도는 네. 처음 들어보고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어 저도 코리올리 힘 같은 경우는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어서 약간 지구에서 배포를 이제 일직선으로 쏘면은 내가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렇게 실제로는 어, 아,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휘어서 도착을 한다. 아마 여기에 도착을 한다 할 거예요. 경로상으로는. 실제로 나는 F는 이 방향이 있는데 도착은 약간 휘어서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코리올리 힘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마 이게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그 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직지선을 그으면은 직선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휘어서 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아직까지는 또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약간 그 아까 그 구 그려주신 거 보니까 그거 뭐 그 저희가 전에 봤었던 크리스토퍼의 심볼 구에서 크리스토퍼의 심볼이 막 아, 무슨 네. 의미인가 봤을 때 약간 그 생각이 나는데 확실히 그러네요. 뭔가 딱 이어져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네, 연결고리를 딱 제시하기가 맞아요. 어려운 맞아요. 이게 사실 네. 다, 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듀얼 거 나오기 전에 그냥 바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듀얼이 아니라 그냥 리만 기어 세팅도 너무 음, 좀 추상적이게만 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 르장드르에 대해서도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요거는 뭐죠? 이거 그 아마리 슈니치의 이제 네네.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그 일장입니다. 그 어떤 건가요? 그 르장들 트랜스폼이. 저번에 말씀했던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 거리를 잴 때 이 브래그만 다이아벌전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잴 수 있다고 그렇네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이제 어
제가 아는 거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x랑 y를 뭔가 잡아놓고 그러면은 제가 그 x가 0.5면은 y는 2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x가 이제 3이면은 여기는 또 y는 3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곱셈에 대한 제약식처럼 해서 이 그 어떤 특정한 값을 y로 바꿔주는 거를 약간 르장드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그 어디가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관련된 부분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가 여기를 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tx 같은 그러니까 이좌표계에서 뭔가가 주어지면은 m좌표계도 그대로 뭔가 이제 그거에 대응이 되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 이제 그 음, 관계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는 그거를 이제 그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이번에 아까 전에 예시하면서도 그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런 어, 여기에서도 그 제가 나오네요. 음, 어 제가 방금 한 거였네요. 그게 그랬네요. 그거죠. 네, 이거 이 이좌표계 네 지오메트리가, 여기 네, M, 네, 여기 그죠, M 그게. 지오메트리 그렇네요. 그래서 나온지 몰랐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오, 약간 오늘 좀 그 시간이 좀 있어서 좀 다음 발표 전까지는 좀 이거를 그래도 읽어보면서 좀 따라가는 걸 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예시를 좀 구체화시키는 한편으로 그리고 약간 좀 용어를 모르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 약간 그 아핀 커넥션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에서는 그 두 개의 탄젠트 번들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탄젠트 번들을 만들어내는 함수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함수는 오케이인데 막 그렇게 와닿는 건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거기 영상에서 그냥 다섯 가지 그 성질 얘기를 하고 나서 맞아요. 그냥 이것 자체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라고 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제 생각에는 그 어핑 커넥션을 약간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뭐 패럴 트랜스포트가 약간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음, 지오데식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고 나면 이제 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음, 있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약간 뭔가 좀 더, 전 약간 그래도 이제 좀 다음 주까지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예시를 찾는 것과 더불어서 왜 우리가 그 듀얼 스트럭처를 봐야 하는가. 음, 근데 사실 뭔가 여기까지만 보면 좀 괜찮은 거 같, 뭔가 딱 의도는 이해가 대충 가는 것 같은데 네. 왜 꼭 듀얼까지 봐야 하는가 하는 네, 음. 좀 그런 게 남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아, 여기 좋은 그 하나 중에 네, 이거를 어, 한번 제가 옛날에 하나를 봤었던 게 있는데 네네.
음, 옛날에 그 약간 위상이 아니라 거울 경사법 하면서 음, 그,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할 때 약간 미러 디센트에서 나온 걸 몇 번 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약간 칼럼 같은 것들을 아, 봤었던 그 적이 고든가 학원 있었는데, 호라이즌에서 나온 그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되게 그 약간 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르장드르 변환을 통해서 얻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화면 공유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음, 그래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뭐 여기에서는 좀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대충 그 로그 파티션 그쪽 다 빼고 그 이제 내추럴 파라미터 x와 이제 충분 통계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데 네, 여기서 그냥 x는 뭐 x1, x2, y는 뭐 이렇게 그냥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사실 저희 그 정기분포 세팅인 것 같아요. y 대신에 이제 그 x랑 x 제곱 정류 들어가고 뮤분의 시그마 제곱 1, 2분의 시그마 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여기서. 그러게요. 여기서 부호가 예, 뭐 다르긴 하죠. 아까는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이었던 거 맞아요. 같은데, 여기 네네.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어, 정도야 뭐, 네. 네. 그래서 이러고 이제 여기가 그 로그 파티션 아마 함수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좀 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에서 이제 뭐 세타와 이제 그 저희를 치면 에타 이 컨주게이트 있는 뮤를 변수로 가지는 이 함수는 어, 르장드르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말한 것처럼 여기는 아까 제가 상수라고 뒀는데 네, 반대였네요. 내추럴 파라미터랑 뮤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함수를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같고 어, 그다음에 이제 본래 공간 여기가 이제 그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뭐야 뮤와 이제 뮤 제곱 시그마 제곱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 여기 에타의 공간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 그 하고 뭐 거리를 재는데 저희가 일단 했던 그 프로그램은 거리고 음, 뭐 이 거리를 통해서 재면은 이제 안내죠. 아 그렇죠. 이제 약간 각각의 공간은 휘어 있으니까 사실 그 뭐지 제가 아까 전에 봤던 뮤랑 뮤 제곱 시그마 제곱을 축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에타에 음, 관한 식도 뭔가 휘어 있을 건데 또 그렇네요. 그 원래 그 공간 기준, 원래 네, 그냥 M 시간 적고 공간 기준으로 보면 네. 그렇네요. 근데 뮤랑 시그마 제곱 기준으로는 이제 각각의 축이 이제 뭐 직각이 되는 뭐 그런 건 같아. 그래서 약간 이제는 이 내용을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약간 이 듀얼 구조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가 그 KL 다이버전스가 또 그 비대칭이라 음, 가지고 또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것도 본 것 같은데 네, 또 약간 뭔가 또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EM 알고리즘 논문에서도 그 듀얼 그 접속 두 개 주어졌을 때 그 자연스럽 캐노니컬하게
음,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는 내용도 있었어서 네, 네, 연결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광활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약간 그 좀 손에 닿을 듯 말 듯 약간 이렇게 있는데. 근데 원래 막 그 EM 알고리즘 논문 그것도 한 6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 네. 아, 이제 약간 이 정도로 좀 헤매는 건좀 팩트인 것 같고. 최대한 좀 구체적인 예시를 같은 걸 좀 찾으시면 또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계산을 해보는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재밌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하면서도 네. 네, 확실히 뭔가 또 응용할 수 있는 건덕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으면서 맞아요. 네, 결국에 너무 뭔가 그 대놓고 지오 순수 대신 뭐 수학은 아니니까. 최단거리 찾는 네.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최적화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모로 좀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되게 동시에 너무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레코드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